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우리 XRP, 제가 오늘 오후 3시 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실망할 때는 아니다. 왜? 2,700원이라는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지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시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정말 쇼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고 과연 이 의미가 우리 XRP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제가 오늘 3시 영상에서 아쉬운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을 감싸 안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장대 음봉을 감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2,700원에서 단단한 지지선을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변치 않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정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2,800원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5분봉상에서 2,8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전의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부자 3선을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부자 3선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것에서는 분명히 부자 3선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자 3선을 통해서 최근에 급등하는 코인들로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 3선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제가 부자 3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 남겨드린 그 링크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호재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SBI가 R3의 코르다 플랫폼과 함께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게 과연 무엇인데 이렇게 이 시문이 막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일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 수 있죠. 누가 매수했는지 누가 매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량까지도 알 수 있어요. 누군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가 매수했고 누가 매도했는지 그 수량까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그리고 은행만 알고 있는 장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장부란 말이에요. 보통 은행이나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지기 싫어하죠. 누가 매수했는지 알려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장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 장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여기서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XRP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르다 안에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다른 결제 시스템, 결제 통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폐쇄된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겠죠.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준기축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 여러분 12월 달 일본의 금리 결정 때 전부 다 숨죽이고 지켜본 거 보셨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BI를 중심으로 한 일본은행 전체가 XRP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XRP를 사용하는 거 다른 코인들 그리고 결제 통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코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결제 흐름의 통로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곳은 다른 코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XRP가 굳건히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알려졌다고 하면 우리 XRP 크게 상승을 해야죠. 그런데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매일매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호재거리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 흐름,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생태계를 점점점 확대시키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다른 코인들보다 더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제일 큰 것은 이겁니다. 이제 덩치가 커졌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끌어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쉽게 내려 꽂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락할 때는 막 빠졌죠. 그런데 다른 코인들, 정말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 후에 급락,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50% 하루에 100%도 오른 그런 코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 우리 XRP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조금 찔끔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차후에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우리 XRP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쉽게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XRP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매물대를 뚫어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자금들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올해 안에는 우리 XRP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금, 은 시장 거의 꼭대기 찍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정말 큰 공신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왜 자사주 매입을 했느냐?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정의 구간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큰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자금의 이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정의 흐름 이후에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 자금의 이동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정의 흐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이제 금리가 동결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리 인하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금리 동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 끝나고 난 이후에 1월 달에는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리 동결로 가고 있죠.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로 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시문과 콘시장 대학이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히든코인 샌드박스였죠. 샌드박스 단 이틀 만에 18.4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락했다. 나 샌드박스 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 반등의 신호는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거래량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일봉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히든코인입니다. 이번에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래량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주는데 고점을 찍을 때나 조정을 줄 때나 거래량이 이전에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정도 정고점 뚫을 때 거래량 세운다고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2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든코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무가 코인시장 대학이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함께 히든코인 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있습니다. 이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시무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